고요한 새벽, 도시의 불빛 아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채 홀로 쓰러져가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비극적인 현상 중 하나인 고독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단순한 통계 숫자를 넘어 우리 주변의 현실로 다가온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고독사 통계를 마주했습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수는 무려 3,924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의 3,661명에 비해 7.2%라는 상당한 증가율을 보인 수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숫자의 증가는 단순한 통계적 변화를 넘어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소외와 단절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리 공동체의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비극적인 현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고독사는 특정 계층이나 연령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지만 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집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남성의 고독사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 2024년 전체 고독사의 81.7%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의 비율은 15.4%로 성별 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남성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가 32.4%, 50대가 30.5%, 40대가 13.0%를 차지하며 중장년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젊은 시절 쌓아온 사회적 자본이 급격히 약화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더욱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894명으로 가장 많은 고독사 사망자를 기록했고 서울이 784명, 부산이 36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개인의 고립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 환경은 개인이 소외감을 느끼고 단절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며 이웃 간의 교류가 부족한 현대 도시의 특성이 고독사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독사 발견 양상에도 심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발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혈연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임대인이나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이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 체계가 부재하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사회가 나서서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장소 또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주택,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등 일반적인 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여관이나 고시원에서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이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거 빈곤은 사회적 연결성 약화와 직결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안정마저 어려운 이들에게는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가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슴 아픈 고독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1인 가구 증가입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혼자 사는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 단절은 고독사를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곳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 바쁜 일상, 그리고 디지털 소통의 증가가 역설적으로 오프라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한 고독사를 부추기는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빈곤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여유마저 빼앗아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절망감을 안겨주어 스스로 사회와 단절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알코올 관련 질환, 정신질환, 다중, 기저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독사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는 외부 활동을 어렵게 하고 스스로 돌봄을 제공하기 힘들게 만들며 이는 결국 고립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2021년 고독사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저소득층, 알코올 관련 질환자, 다중기저 질환자, 정신질환자에게서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러한 요인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고독사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독사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시행을 통해 위험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며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래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복지 돌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립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정신건강 및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고독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것이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이러한 고독사 예방 노력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이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물고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돌봄을 제공하여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은 고독사 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강화되어 대상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AI 스피커를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대화 이상 징후 감지 및 긴급 상황 알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정서적 교감 지원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람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까지 보완하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중요한 친구이자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센터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이 센터들은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취미활동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소규모 공동체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사회와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고독사 현황은 아직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구축, AI 활용,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강화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고독사로 인한 비극을 줄이고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지 정책과 기술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손길, 그리고 이웃에 대한 깊은 공감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고독 없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